제발 체면 좀 지켜주세요. 아들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의 뺨은 40년 모정을 무너뜨렸고 한 장의 문서는 탐욕스러운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들에게 뺨을 맞은 어머니. 그 순간 정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너희의 탐욕에 휘둘리는 건 오늘로 끝이다. 정순 씨의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농사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가 어떻게 변호사 며느리와 사돈댁의 계략을 물리쳤는지,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비밀 유산으로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정순 씨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68세의 강정순 씨가 어렵게 차려입고 참석한 사돈댁과의 저녁 식사 자리. 정순 씨는 이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한복을 골라 입고 머리도 곱게 빗어 올렸습니다. 아들 도연과 변호사 며느리 송지연, 그리고 사돈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정순 씨는 이런 자리가 어색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온통 며느리 지연의 변호사 업무와 사돈댁의 성공담뿐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저 듣기만 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어릴 땐 참 손재주가 좋았는데요. 농사도 잘 도와줬다오. 정순 씨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밭에서 호미질하던 모습, 해질녘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지연이 웃음을 비웃듯 흘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시대의 농사 얘기가 무슨 소용이에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사돈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식당을 감쌌습니다. 정순 씨는 무릎 위에 놓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 도연이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제발 체면 좀 지켜주세요. 정순 씨는 깜짝 놀라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분노와 창피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뺨이 얼얼했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돈들의 기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물잔을 만지는 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순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뺨에는 아들의 손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가슴에 남은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키워낸 아들인가. 정순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도연이 열병을 앓을 때 밤새 간병했던 기억, 학비 마련하려고 논밭에서 구슬땀 흘렸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태연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돈댁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지요. 하지만 정순 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순 씨는 마지막까지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을 대접인가? 평생 희생해서 키운 아들에게서 받을 대우인가? 그날 밤 정순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뺨에는 여전히 얼얼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40년 모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어머니로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아들이 심어놓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정순 씨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와 사돈댁에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그들이 노리는 것은 정순 씨가 가진 집과 재산이라는 것을. 하지만 정순 씨에게는 아직 숨겨진 카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비밀스러운 유산이 말입니다. 그날의 모욕이 정순 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뺨을 맞은 그날 밤 정순 씨는 잠들지 못하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순 씨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도연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때 정순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것은 작은 논밭과 낡은 집뿐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추, 무, 고추를 키워서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학원도 다니는데 나는 왜 못 가요? 어린 도연이가 투정을 부릴 때마다 정순 씨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돈 모아서 꼭 보내줄게. 정순 씨는 밤늦게까지 남의 집 빨래를 해줬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터져도 계속 일했습니다.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서였습니다. 도연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놀려요. 정순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도연아,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대학까지 보내줄게. 그날 밤 정순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너무 팍팍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도연이는 더욱 까칠해졌습니다. 엄마, 좀 깔끔하게 입고 다녀요. 학부모 모임에 그런 옷 입고 오면 창피하다고요. 정순 씨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사 입었습니다. 일주일 농사 수입을 다 써버린 옷이었지만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엄마, 이번에 수학학원비가 모자라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마련해 줄게. 정순 씨는 그날 밤 이웃집 할머니께 돈을 빌렸습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입시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법대 가려면 과외비가 더 필요해요. 정순 씨는 논밭 일부를 팔아서 아들의 과외비를 댔습니다. 그 땅은 남편과 함께 일궈온 소중한 곳이었지만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드디어 도연이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그날 정순 씨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드디어 해냈구나. 대학 4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까지 모든 것을 정순 씨가 댔습니다. 겨울에는 연탄을 떼서 난방비를 아꼈고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견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도연이만 잘 되면 돼. 이것이 정순 씨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정순 씨는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결혼 예단비부터 신혼집 전세금까지 모두 정순 씨의 논밭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제가 성공하면 엄마를 꼭 보답할게요. 도연이의 약속을 믿고 정순 씨는 또다시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변호사 지연과 결혼한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찾아오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만나면 며느리 자랑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사돈댁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정순 씨는 새벽에 거울을 봤습니다. 굽은 허리, 거칠어진 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해 희생한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순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희생해서 키운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그때 정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뺨을 맞은 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희생이 모두 부정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다. 정순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어머니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어머니를 존중하는 날이 올 때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노리고 있는 것이 정순 씨의 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 큰 음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정순 씨에게 찾아올 충격적인 제안에 대해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뺨을 맞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안부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정순 씨는 어색했지만 며느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연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낡았네요. 겨울에 춥지 않으세요? 정순 씨는 조용히 차를 끓였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낡았다는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좋은 제안을 가져왔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부동산 광고지를 꺼냈습니다. 이 오피스텔 보세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살기에 딱 좋죠. 정순 씨는 광고지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시는 이 집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도 낡았고 보일러도 고장나고 지붕도 새어요.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큰 집이에요. 정순 씨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꾸려온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이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가 마련해드리는 오피스텔에서 지내시면 돼요. 지연은 점점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대신 이 집을 담보로 도연사업 자금 좀 보태주세요. 정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이가 사업을 한다고? 네, 로펌을 차리려고 해요. 아시잖아요. 요즘 변호사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지연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희도 미천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사무실을 차릴 수 있어요. 어머님 집이 담보로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순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집을 담보로 내놓으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이 집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말 안 했어요? 도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은 너무 오래됐어. 개발도 안 되는 동네고. 정순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차라리 팔고 저희랑 같이 사는 게 낫잖아. 같이 산다고? 아니에요, 어머님. 오피스텔에서 혼자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지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관리비도 저희가 내드리고 생활비도 드릴게요. 얼마나 좋아요. 정순 씨는 이제 이들의 속셈을 알겠습니다. 집은 빼앗고 자신은 작은 오피스텔에 가둬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아,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다. 엄마, 아버지도 엄마가 편하게 사는 걸 원하실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금이 급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식 앞길 막으시면 안 되죠. 나중에 성공하면 더 좋은 집 사드릴게요. 정순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집값이었습니다. 노후 보장이나 효도 같은 건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 정순 씨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주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늦으면 좋은 조건 놓칠 수도 있어요. 도연도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그냥 믿고 해주세요. 사업만 잘 되면 엄마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하지만 도연의 눈빛에는 효심이 아닌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체면과 탐욕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집을 넘겨주라는 요구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키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정순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들의 탐욕에 맞서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때 정순 씨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정순아, 언젠가 힘든 일이 생기면 장롱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찾아봐.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이불 밑에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아직 그 종이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비밀 문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순 씨가 단호히 거절한 다음 날부터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얘기 생각해 보셨어요?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아,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엄마, 시간이 없다니까요. 다른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다정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며느리 지연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우리 동네 전문가세요. 집값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주신대요. 중개사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벽에 곰팡이가 좀 있네요. 지붕도 손봐야 할 것 같고. 정순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집을 평가하다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머님, 미리 알아봐야 계획을 세우죠. 지연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 생각보다 값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거든요. 중개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좋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정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님, 왜 그러세요? 좋은 일인데. 지연은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돈댁 어머니였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정순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맞았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말하던데 집 정리하신다면서요? 사돈댁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돈, 자식 앞길 막으면 어머니가 욕먹는다고 하잖아요. 정순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집일인데 왜 그런 말씀을. 아니에요, 사돈. 요즘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돈댁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지연이도 변호사인데 남편 사업 도와주는 게 맞죠? 정순 씨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들이 다 한패라는 것을. 그리고 사돈이 혼자 큰 집에서 뭐 하세요? 관리도 힘들고.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정순 씨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들 사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정순 씨는 이미 이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돈댁 어머니가 돌아간 후 도연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사돈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도연아, 내가 사돈댁에 뭘 어떻게 말한 거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집 정리하시려고 한다고. 정순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이 다 계획한 거구나.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도연의 목소리는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냥 믿고 해주세요. 사업만 잘 되면 엄마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하지만 도연의 눈빛을 본 정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다음 날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정순 씨 댁 맞나요? 댁 아드님이 집 매물로 내놓으셨던데요. 정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네, 어제 아드님이 오셔서 집 팔 준비 중이라고 하시던데요. 정순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 몰래 집을 매물로 내놓다니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집 팔 생각 없어요. 아, 그런가요? 아드님이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전화를 끊은 정순 씨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우리 집을 매물로 내놨다는 게 사실이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냥 알아만 본 거예요. 알아봤다고? 내 허락도 없이? 엄마, 어차피 팔아야 할 집인데 미리 시세 파악하는 게 당연하죠. 정순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이게 당연한 일이냐? 엄마, 화내지 마세요.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건데. 정순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이미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그날 밤 정순 씨는 다시 남편이 남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땅 문서와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아, 지금 사는 집만이 내 전부가 아니다. 남편의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내가 미처 말 못한 땅이 따로 있다. 언젠가 내 존엄을 위협받는 날이 오면 그걸 써라. 정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절대 넘기지 마라. 그 아이는 아직 약하다. 남편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나약한 성정을, 언젠가 아내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정순 씨는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질 때 그 땅이 내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때서야 정순 씨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 비밀을 지켜왔는지를. 그리고 이제 정순 씨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계속 당하고만 살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정순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이걸 숨겨뒀는지. 하지만 정순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땅이 곧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이 탐욕스러운 가족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남편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언젠가 내 존엄을 위협받는 날이 오면 그걸 써라. 이제 그날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편지 밑에 두꺼운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땅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정순 씨가 아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시 외곽 지역의 큰 땅이었습니다. 무려 3,000평이나 되는 넓은 땅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언제 산 땅이야? 정순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서 사이에서 또 다른 편지가 나왔습니다. 정순아, 놀랐지? 이 땅은 내가 25년 전에 몰래 산 거야.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그때 농사가 잘 안 돼서 힘들었지만 미래를 위해 조금씩 돈을 모았지. 너한테 말 안 한 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어. 정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혼자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이 땅은 지금은 별 가치가 없어 보이겠지만 언젠가는 도시가 확장될 거야. 그때까지 꼭 지켜라.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순아, 도연이에게는 절대 이 땅 얘기하지 마라. 그 아이는 마음이 약해. 돈 앞에서 흔들릴 거야. 정순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벌써 아들의 성격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연이를 사랑하지만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맡기면 안 돼.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해. 정순 씨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순 씨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부동산을 잘 아는 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정순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박 회장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남긴 땅이 있는데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정순 씨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꺼냈습니다. 박 회장이 문서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사모님, 이게 정말 형님 땅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가요? 박 회장은 컴퓨터를 켜고 지도를 띄웠습니다. 사모님, 이거 대박이에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이 지역이 내년에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한창 계획 수립 중이에요. 정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 땅은 곧 상업지구로 묶일 거예요. 값이 지금의 10배는 뛸 겁니다. 박 회장이 개발 계획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고 지하철역도 생겨요. 정순 씨는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형님이 정말 해안이 있으셨네요. 25년 전에 이걸 내다보시다니. 그럼 이 땅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사모님, 이 땅 가치만 해도 수백억 원이 될 거예요. 팔아도 되고 개발해도 되고. 박 회장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이런 귀한 땅은 함부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님, 그럼 이 땅을 지키고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물론이죠. 형님 부탁이니까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박 회장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엄청난 유산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집 정리 언제 하실 거예요? 시간 없다니까요. 이제 정순 씨에게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생각 좀 더 해볼게. 엄마, 왜 이렇게 미적거리세요?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급할 게 뭐 있니? 천천히 하자. 정순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답답하네요. 좋은 기회 놓치면 어떡해요. 정순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도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얼마나 멀리 내다봤는지 이제 알겠어요. 정순 씨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낼게요. 당신이 남겨준 것도, 제 존엄도. 그리고 정순 씨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을 어떻게 역이용할 것인지 말입니다. 정순 씨는 일부러 도장을 찾지 못하는 척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를 녹음해서 법적 증거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이야. 정순 씨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시골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엄청난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순 씨에게는 이제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수백억 원 가치의 땅과 그것을 지켜줄 전문가 동맹이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박 회장과의 만남 이후 정순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말한 거 결정하셨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도장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정순 씨는 일부러 건망증이 있는 척 했습니다. 엄마, 설마 도장도 못 찾으시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어디 뒀는지 깜빡깜빡해. 정순 씨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빨리 찾아주세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알았다, 알았어. 천천히 찾아볼게. 전화를 끊은 정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자신 편이었습니다. 오후에 며느리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도장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았어. 워낙 오래된 집이라 물건이 많거든. 어머님, 어디에 보관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글쎄, 장롱인지 서랍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정순 씨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급해요.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 그럼 도연이 사업이 그렇게 큰 건가? 네, 성공하면 몇십억은 벌 수 있어요. 지연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도 나중에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집은 아버지 유품인데. 어머님, 죽은 사람 생각해서 산 사람이 고생할 순 없잖아요. 정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지연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낡은 집 붙잡고 있어봤자 뭐예요? 지연은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혼자서는 관리도 못하실 텐데. 정순 씨는 계속 녹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남겨준 건데. 어머님, 죽은 남편보다 살아있는 아들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정순 씨는 이 말까지 녹음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지연이 돌아간 후 정순 씨는 박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회장님,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모님, 일단 만나서 자세히 상담해 봅시다. 다음 날 정순 씨는 박 회장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 회장은 여러 서류를 준비해 놨습니다. 사모님, 일단 이 서류들을 보세요. 박 회장이 개발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이 지역 개발이 내년 3월에 확정 발표돼요. 그러면 땅값이 폭등할 거예요.
정순 씨는 놀랐습니다. 그럼 지금 파는 건 손해라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지금 팔면 바보예요. 박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방법이 있어요. 박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사모님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들이라도 함부로 못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 강제로 하려고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정순 씨는 안심이 됐습니다. 박 회장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시간을 끌어주세요. 내년까지만 버티면 완전히 판세가 바뀔 거예요. 박 회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원하시면 이 땅으로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더 큰 일이요? 네,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정순 씨는 흥미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사모님 땅이 담보로 충분해요. 제가 투자자들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정순 씨는 남편의 해안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박 회장님, 그럼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모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박 회장과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순 씨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계속 무능한 척 연기하면서 시간을 끌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엄마, 도장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아직이야.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나 봐. 엄마, 이러면 안 되는데. 시간이 정말 없어요. 도연은 조급해했습니다. 그럼 도연아, 엄마가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하면 안 될까? 아니에요, 엄마. 서류가 복잡해서 도장이 꼭 필요해요. 정순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까지는 꼭 찾아볼게. 정말요? 약속하세요. 응, 약속한다. 도연이 돌아간 후 정순 씨는 박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이제 정순 씨에게는 든든한 동맹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박 회장과 수백억 원의 땅,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을 역이용할 완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남겨준 것으로 제대로 보여줄게. 하지만 도연과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무력한 시골 어머니가 아니라 강력한 무기를 가진 전략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자신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전화하자마자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큰일 났어. 도장을 정말 못 찾겠어. 엄마, 어떻게 도장을 잃어버리세요? 글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정순 씨는 일부러 불안해하는 척했습니다. 엄마, 차근차근 찾아보세요.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없으면 어떡하지? 은행에서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도연은 초조해하며 답했습니다. 엄마 없으면 새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어떡해? 내가 급하다고 했잖아. 정순 씨는 계속 걱정스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 지연이 사돈댁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도장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았어. 정말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사돈, 이거 큰일인데요. 사돈댁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이 너무 부주의하셨어요. 지연은 은근히 정순 씨를 탓했습니다.
정순 씨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하네. 어머님, 그럼 일단 도장 찾는 동안 계약서에 서명만 해주세요. 지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집 매매 관련 서류예요. 나중에 도장만 찾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요. 정순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는 척 했습니다. 이거 복잡하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어머님, 어려운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지연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도연이가 와서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어머님, 도연이는 지금 투자자 미팅 중이에요. 늦으면 큰일 나요. 사돈댁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사돈, 미리 서명해 놓으면 편하잖아요. 정순 씨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 했습니다. 그래도 도장도 없는데 서명부터 하면 이상하지 않나?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지연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빨리 서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정순 씨는 마지못해 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얼마나 되는 거야? 어머님, 그건 나중에 감정평가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지연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대충 계산해보면 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순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텐데. 2억이면 적지 않네. 그런데 다 도연이 사업에 쓰는 거야? 네, 어머님. 도연이가 성공하면 몇 배로 갚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정순 씨는 순진한 척 말했습니다. 어머님, 투자라기보다는 아들 도와주는 거죠. 지연은 교묘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도와준다고? 그럼 나중에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당연히 갚아드릴 거예요. 그래도 확실하게 해놓는 게 좋겠어. 서류에 언제까지 갚는다고 써놓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 나중에 정하면 돼요. 지금은 급하니까 일단 서명만. 아니야, 정확하게 해야지. 몇 년 안에 갚는다고 써놓아. 정순 씨는 고집을 부리는 척 했습니다. 사돈댁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사돈,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 있어요? 그래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정순 씨의 말에 지연은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안에 서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급해? 하루 이틀 더 생각해봐도 되잖아. 어머님,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때 정순 씨는 완벽한 한수를 뒀습니다. 그럼 지연아, 내가 도연이한테 직접 물어볼게. 정말 급한 일인지. 아니에요, 어머님.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지연은 당황해서 만류했습니다. 왜? 아들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하잖아. 어머님, 도연이는 지금 정말 바빠요. 방해하면 안 돼요. 정순 씨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만 전화해 볼게. 어머님,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지연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왜?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정순 씨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바쁘다고요. 지연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때 사돈댁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사돈,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죠. 우리 지연이 말을 믿으세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정순 씨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지금 지연이가 와서 급하게 서명하라고 하는데 전화 너머에서 도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냥 지연이 말대로 하세요. 그런데 도연아, 정말 그렇게 급한 일이야? 네, 엄마. 정말 급해요. 서명해 주세요.
정순 씨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서명할게. 전화를 끊은 정순 씨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도연이가 그러니까 서명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응. 3년 안에 꼭 갚는다고 서류에 써넣어. 지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써넣을게요. 정순 씨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다 확보했습니다. 이들의 탐욕이 스스로 덫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아직 진짜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지 일주일 후 정순 씨는 박 회장과 함께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날 아침 정순 씨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집으로 와줄래? 지연이도 같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중요한 얘기야. 꼭 와야 해. 정순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도연과 지연이 함께 왔습니다. 엄마, 무슨 급한 일이세요? 도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 씨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지런히 놓아뒀습니다. 앉아라. 이제 진짜 얘기를 해보자. 도연과 지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지연아, 너희가 엄마를 얼마나 바보로 보고 있는지 이제 알겠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서류들 봐라. 정순 씨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너희가 엄마 집을 2억에 팔려고 한 계약서야.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진짜 시세는 얼마인지 알아? 정순 씨는 감정평가서를 내밀었습니다. 5억이야. 너희가 3억을 빼먹으려고 했구나. 도연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순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정순 씨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너희가 엄마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한 서류야. 그것도 엄마 모르게.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리고 이것도 봐라. 정순 씨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죽은 남편보다 살아있는 아들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도 나중에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언제 이걸? 내가 바보로 보였지? 시골 늙은이가 뭘 알겠냐고 생각했지? 정순 씨는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엄마한테는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정순 씨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도연과 지연은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땅 문서? 그래. 너희 아버지가 25년 전에 사둔 땅이야. 3,000평이나 돼. 정순 씨는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 계획서야. 이 땅이 내년에 신도시로 개발된다. 도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 500억이야.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요? 응. 그리고 어제 이 땅을 다 팔았어. 정순 씨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500억에 팔았어. 현금으로. 정순 씨는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도연과 지연은 그 숫자를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너희는 이제 알아서 해. 정순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도 팔지 않을 거고 돈도 한 푼 안 줄 거야. 엄마,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엄마 뺨 때린 건 잊었냐? 정순 씨는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엄마를 바보로 만들고 집 빼앗으려고 한 것도 잊었고,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너희가 엄마한테 기회를 줬냐? 정순 씨는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희생해서 키운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대했는데 내가 왜 너희한테 기회를 줘야 해?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변호사라면서 모르냐? 내가 한 일들이 다 범죄야. 범죄요? 그래. 사기, 문서위조, 협박까지. 다 증거가 있어. 정순 씨는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너희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어. 실제로 며칠 후 도연과 지연의 사업은 무너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해 갔고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게 됐습니다. 지연은 법무법인에서 해고당했고 도연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사돈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대보증을 섰다가 함께 망했습니다. 한 달 후 정순 씨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박 회장이 추천해준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사모님, 새 출발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박 회장님. 남편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네요. 정순 씨는 그날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6개월 후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도연이? 목소리는 초라했습니다. 응, 뭐냐?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정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믿지는 않을 거야. 엄마, 내가 진짜 뉘우치는지 지켜볼게. 10년 후에 다시 얘기하자. 정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너희의 탐욕에 휘둘리는 건 끝났어. 정순 씨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키우고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정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정순 씨의 용기와 지혜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정순 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도 정순 씨처럼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